쪽에 부동산의 개념으로 가도록 할게요. 31쪽에 부동산의 개념. 우리가 부동산학이 복합 개념의 학문이라고 했으니까 부동산을 다룰 때도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다룹니다. 요거는 좀 암기를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아까 제가 복합 개념은 3대 측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3대 측면은 이제 법경기 해도 되고 2대 측면으로 유무형적 측면이다라고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은 3대 측면 또는 이제 2대 측면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3대 측면은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참고로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이라고도 합니다. 표현 방법이니까 기억을 하세요. 법과 경제는 눈으로 확인 안 되는 거니까 무형, 형체가 없다. 기술적 측면은 유형, 형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협의는 좁은 의미, 광의는 넓은 의미입니다.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99조 1항에서 말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민법 99조 1항. 그래서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싹 다 동산으로 봐요. 그런데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것만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좁다 해서 이걸 좁은 의미의 부동산 또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광의의 부동산은 방금 말씀드렸던 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을 받고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 추가됩니다. 준부동산, 의제 부동산이 추가돼요. 그래서 협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이 추가되는 것을 갖다 우리는 광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건 광의도 토지와 그 정착물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에 포함이 돼요, 광의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둘 다에 포함이 돼요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둘 다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지문, 토지와 그 정착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OX. O가 되는 거죠. 토지와 그 정착물은 뭐니까? 협의니까. 당연히 어디에? 광의에. 그럼 협광의를 구분할 때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구분할 수가 없고 준부동산이 없느냐 있느냐로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준부동산이 없으면 협의고요. 준부동산이 있으면 광의가 되는 거죠. 그럼 준부동산, 같은 말로 의제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일단 원칙적으로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과 공시 방법이 똑같아. 동산들처럼 점유로 공시하지 않고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를 합니다.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춥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과 똑같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취급해줘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들입니다. 준하여 취급한다는 말을 좀 유식한 말로 의지해 준다 그래요. 그래서 얘를 준부동산 하기도 하고 의제부동산 하기도 하는 거예요. 종류는 3종이 있는데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가 있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재단이 있어요. 그 다음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준부동산 3종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계재단 기타, 기계재단 기타 하시면 돼요. 뭐요? 기계, 재단, 기타.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뭐고요?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뭐고요? 재단. 어업권, 임목은 그냥 기타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방금 제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그랬죠? 그럼 부동산처럼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들은 저당권 설정이 안 되거든요. 질권 설정만 되지 저당권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당포에 시계 맡기고 돈 빌려오는 것은 질 잡힌다 그래요? 저당 잡힌다 그래요? 질권 설정하는 거지 저당권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은 누구의 특권? 부동산의 특권.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은 저당권 설정이 돼 안 돼? 돼. 왜 돼?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준부동산이라서 그래. 누가 물어요 여러분들한테 자동차는 부동산도 아닌데 왜 저당권 설정이 돼? 그러면 걔도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준부동산이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이 준이란 말을 뒤에 가면 상당히 많이 씁니다. 두 번째,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직업군 중에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공매로 넘어오면요 자동차라든지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을 감정평가해요. 근데 그 감정평가사가 무슨 감정평가사냐면 부동산 감정평가사예요.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왜 이런 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준부동산이라서 그래 하시면 되는데 이게 D가 지금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감정 평가하고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으로 감정 평가를 해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 자동차는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감정 평가를 한다. 감정 평가 방법이 달라요. 다음에 이거 감정 평가를 할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뒤에 가면 상당히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둘 다 감정 평가를 하는데 평가 방법이 자동차는 빈번히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고 건설기기, 항공기, 선박은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원가법으로 감정 평가한다. 그래서 원가법으로 감정 평가하는 물건은 건건항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감정 평가하는 물건은 일산, 과자동, 일산, 과자동 이렇게 감정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저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잘해 하실 수가 있는데 요분들이 오늘 수업에 특히 강해요. 다음 주 경제론 들어가면 똑같아. 너무 위화감 느끼지 마시고 다음 주 되면 나랑 똑같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자동차와 건설기획, 항공기, 선박은 평가 방법이 달라. 그리고 중개, 이 무슨 중개겠어요 이게? 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업자가 준부동산을 중개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두 개만 돼요. 두 개만. 아까 말씀드렸던 재단하고 그 다음에 임목하고만. 뭐하고만? 재단하고 임목하고만. 재단이 뭐냐면 자 공장에 가면 공장 부지 땅이 있을 거고요. 공장 위에 건물이 있을 거고요. 왔다 갔다 지게차 있을 거고요. 공장 내부에 각종 기구 설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를 세트로 묶어요. 뭐요? 세트. 이게 공장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에 가면 공장 땅과 건물만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공장 재단을 담보로 돈을 빌려요. 이해하셨어요? 예, 이게 세트 메뉴를 공장 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 준하여 지급되는 준부동산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자꾸 필기하거나 보면 습관돼. 요거는 그냥 지금 바로 끝내버립시다. 자, 토지와 그 정착물로는 협강의를 구분할 수 없다 그랬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도 있고 강의도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협의와 강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준부동산이라고 했는데 준부동산은 일단 공시 방법을 뭐로 해야 돼? 등기나 등록으로 해야 돼. 원래는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고 유식건물로 부동산으로 의지해 준다. 그럼 얘들은 부동산처럼 저당권 설정됩니까? 오케이. 얘들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까? 근데 감정평가 방법이 자동차하고 다른 기계들하고는 좀 달랐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중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 누구는? 재단하고 임목하고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종류는 3종이 있었잖아. 뭐요? 기계, 재단, 기타. 그럼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기계, 재단, 기타로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예. 어업권이나 임목은요? 기타예요. 기타. 괜찮아. 칠판 지웠잖아. 지금부터 오답 5개 방지권 드릴게요, 내가. 오답했을 때 지랄 5번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권을 드릴게요. 아까 칠판 지웠잖아. 그러니까 한 번 써먹었어요? 예, 4번 쓸 수 있어요, 4번. 한 번 써먹었고 4번. 오답을 해도 4번 내가 지랄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음껏 해봐. 하고 싶은 거 다 해. 알겠죠? 예, 4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업권이나 임목은 뭐예요? 기타.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재단.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기계. 다 외울 필요 없어. 객관식 시험이니까. 준부동산은 기계재단, 기타, 기계재단, 기타 3종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준부동산으로 협강의를 구분하는 거지.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도 있고 광의도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다. 협강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법이에요. 왜 법이에요? 민법이었잖아요. 민법이었잖아요. 법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만 부동산으로 보고 넓은 의미로 보면 준부동산이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어요?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은 5개가 있는데 이거는 다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산 있어요. 자본 있어요. 생산 요소 있어요. 소비재 있어요. 상품 있고요. 그 우리나라는요, 뭐를 중시하는 그 나라냐면요, 이렇게 운율 같은 거, 옛날 시조 같은 것도 뭐 3, 4조, 4, 4조 이렇게 해서 운율 중시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중요하면 라임 같은 거 상당히 중시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수미상관법 아세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중시하고 라임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재라 그랬어요? 소비재. 근데 이거는 생산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줄여서 생산재 그러기도 해요. 라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라임 생산재, 소비재. 그러면 생산 요소가 뜨면 무슨 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재, 소비재. 그럼 대꾸를 이루고 라임도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럼 실판 한번 보시죠.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이 있는데 우리 경제 활동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경제 활동하는 곳은 시장이에요 하시면 돼요. 시장에 가면 누가 만나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요. 공급자들 수요자들에게 주는 게 있고요. 수요자들 공급자들에게 주는 게 있어요. 일단 수요자들은 공급자들에게 돈 줘요. 돈 주는 거 맞아요? 예.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뭘 제공하냐면 굿.
상품 제공합니다. 상품. 그래서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상품을 주고 수요자들은 공급자들에게 돈을 주는데, 일단 상품은 좀 이따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돈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봐야 돼요. 돈의 종류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내 돈과 남의 돈이요. 내 돈을 따라해보세요. 자기 자본, 지분, 자본, 이 세 개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라 하기도 하고요, 지분 수익률 구하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부채 비율이라는 걸 배우시게 되는데, 부채 비율은 지분분의 부채 그래도 되고요, 자본분의 부채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지분, 자본 다 같은 말로 처리합니다. 어쨌든 내 거를 자본이라 그래요. 내 걸 자본이라고 한다고? 자본. 남의 걸 부채라 그래요. 남의 돈을. 그리고 이걸 합쳐서 자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자본과 자산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내 것만 얘기하는 게 뭐고요? 자본이고요. 내 거랑 남의 걸 합쳐서 자산이 되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자산 안에 자본 부채 있는 거예요. 자산 안에 자본 부채. 그럼 시험 나올 때는 돈이라고 안 나오고 내 거 자본, 남의 거 부채 합쳐서 자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하게 되는데 통상 생산 요소가 투입이 돼. 그리고 소비재로 소비하다가 상품으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생산 요소가 생산에 3요소가 있어요. 생산의 3요소는 우리가 통상 토지, 노동, 자본을 얘기해요. 토지, 노동, 자본을 얘기합니다. 요거 투입하면 주택, 상가, 농작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냐면요, 우리 생산 요소와 소비재의 관계는 마치 밀가루하고 빵의 관계예요. 근데 뒤에 가시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배우시냐면, 소비재를 수요하는 것을 본원적 수요라고 하고 직접 수요라 그래요. 생산재를 수요하는 것을 파생 수요라고 하고 간접 수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소비하는 놈에 대한 수요는 본원적이고 직접적인 것에 대한 수요인데, 이걸 직접적으로 수요하려면 파생되는 것, 간접적인 것에 대한 수요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 배고플 때 빵 먹어요? 밀가루 퍼먹어요? 배가 고프다고 밀가루 퍼먹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고플 때 빵을 먹습니다. 그럼 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최종 소비재가 되는 거고, 빵에 대한 수요는 본원적이고 직접적인 수요 맞습니까? 근데 빵을 수요하려면 필연적으로 밀가루라는 것에 대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간접적이나마 파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최종 소비하는 것은 뭐지만 빵이지만 본원적 수요, 소비재. 근데 이걸 소비하려면 생산재가 투입이 돼야 돼. 밀가루라는. 이해하셨어요? 그럼 요거랑 요거 한번 해볼까? 주택하고 토지하고. 자, 내가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은 주택입니다. 주택이 소비재가 되고 본원적 수요가 돼요. 근데 주택을 소비하려니까 토지에 대한 수요가 파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생산재 투입했어요. 소비재로 소비했어요. 주택에 살았단 말이지. 근데 이걸 좀 더 큰 평형대로 이사가기 위해서 시장에 내놨어.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뭐가 되는 거죠?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라는 재화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히 뭐가 투입되고, 생산재가 투입되고, 뭐로? 소비재로 소비하다가 뭘로? 상품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아까 토지는 생산재랬어요, 소비재랬어요? 생산재랬어요. 근데 토지가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사회학은요 항상 그래요. 법칙처럼, 만류인력 법칙처럼 법칙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학은 언제나 원칙이 있으면 예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일반적으로는 뭐가 맞냐면 생산재가 맞아요. 근데 토지가 소비재로 사용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제주도 놀러 갔어요. 관광지, 산림, 지표수. 그랬을 때는요, 거기다 뭐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해서 거기 가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수요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관광, 산림. 맞나요? 그럴 때는요, 뭐가 되기도 한다? 소비재가 되기도 한다.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 토지는 생산재지만 소비재가 되는 경우는 없다. OX. 토지가 생산재는 맞다. 하지만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자꾸 보면 안 돼. 버릇돼, 버릇. 나쁜 습관, 나쁜 습관. 자, 그럼 대답 한번 해봐요. 경제활동하는 곳이 어디죠? 시장. 시장에 가면 수요와 공급이 만납니까? 수요자들은 공급자들에게 돈을 주잖아요. 내 돈을 뭐라 그래요? 자본. 자본. 자, 내 돈 자본. 남의 돈. 부채. 그런 말은 없지만 부채. 합쳐서 뭐 자산. 돈이 나와야 되니까. 그다음에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뭘 제공하는데? 상품 제공하는데 뭐 투입되고? 생산재 투입되고 뭐로 하다가? 소비재로 소비하다가 상품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토지는 일반적으로 뭐가 맞지만 생산재가 맞지만 소비재 되는 경우 있고 없고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이라고 하는데 얘는 여러분들 네 가지가 있어요. 다 외우셔야 돼요. 자, 따라해봐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걸 제가 왜 읽어보라고 하냐면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 시험에 뜨면요. 눈으로 확인이 되는가 안 되는 거. 되는 거. 왜 되는 거? 유형이니까. 아까 법과 경제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 자, 그러면 눈으로 확인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눈으로 위치 좋다 나쁘다 확인이 돼요. 눈으로 3층짜리다 5층짜리다 공간 덩어리 확인이 돼요. 눈으로 자연 환경이 어떻다 확인이 돼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은 기술적 또는 물리적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법경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협의 광의, 뭐 토지와 거정점을 둘 다 박아놓고 준이 없고 준이 있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법경기 중에서 법률적 구분입니다. 자산, 자본, 부채가 들어가도 되고 생산재, 소비재, 상품은 경제적 측면입니다.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은 기술적 측면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 아닌 걸 찾아라. 듣고 계세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 아닌 걸 찾아라. 1번 상품. 하면 안 돼. 답을 얘기하지. 5개. 2번 썼어. 자, 5개. 답만 얘기해야 돼. 1번 상품, 2번 생산재, 2번, 3번 자산, 자본, 자연. 자연이 정답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자산, 자본, 자연 이렇게 나오면 어때? 자연스럽다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겠어요. 자연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자자 돌림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돈과 관련되는 개념은 자산, 자본, 부채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런 말이 경제적 측면이지 자연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기술적, 물리적 측면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경제예요. 어쨌든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판단할 때는요. 법률적 판단을 해요. 그리고 기술적 판단을 하고 마지막에 경제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같은 거 합니다. 투자 같은 거 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개발이 돼? 확인하겠지.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돼? 확인하겠지. 근데 마지막에 돈이 안 돼. 그럼 투자해 안 해? 안 하고 개발 안 해. 궁극적으로 판단하는 게 경제적 측면이고 하나 더. 궁극적으로 판단하는 게 경제적 측면이고 가장 넓게 부동산을 정의하는 것도 경제적 측면입니다. 선생님 여기 광의가 있는데 얘가 더 넓지 않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토지와 그 정착물은 딱 듣는 순간 부동산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준부동산도 공시방법이 등기 등록이니까 부동산을 넣어줘도 무리는 없어요. 부동산 같아. 근데 경제적 측면에 보면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런 것들을 부동산으로 보는 거거든. 얼핏 들어서는 부동산 안 같은 것들까지도 부동산의 범주에 넣어서 보는 게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동산의 범위를 확대해서 넓게 해석하는 게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집어치우고 법경지 중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판단해야 되며 가장 넓게 부동산을 해석하는 것은 무슨 측면이다? 경제. 제일 중요한 것도 경제고 가장 넓은 것도 경제고 제일 마지막에 판단해야 될 것도 경제입니다. 우리가 결국 돈이 돼야지 투자를 하고요. 돈이 돼야 개발도 하고요. 돈이 돼야 평가도 하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경제적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구분하셔야 될 게 바로 복합 부동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다 해결하세요. 제가 자꾸 지우는 이유가 복습하고 막 그러지 말고 수업 시간에 끝냈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자, 복합 부동산. 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봅니다. 우리 법은 토지 건물을 독립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를 따로 두고 있고요. 건물 등기부를 따로 두고 있는 나라예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토지는 갑이 갖고 건물은 을이 갖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외국에 가면 외국 할까요? 네. 외국은 통상 토지와 건물은 일체로 봅니다. 하나로 본다는 거지. 그럼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보고 외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요. 부동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활동을 할 때는요. 활동. 보통 제가 활동 그러면 3가지 활동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사고 파는 거래 활동, 감정 평가하는 활동, 중개하는 활동. 이 3가지 활동에서는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파는 경우보다는 일체로 파는 경우가 많고요. 감정 평가할 때도 한 번에, 중개할 때도 한 번에 중개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부르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부르는 이름이 필요하다. 그렇다 우리는 복합부동산이라고 불러요. 복합부동산.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왜냐면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보는 나라니까. 근데 복합부동산 그리세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일체로 그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복합부동산은 법률상 개념이에요? 활동상 개념이에요? 활동상 개념이에요. 법률상은 복합부동산으로 안 보고 따로따로 봐요. 활동할 때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뒤에 가시면 이게 엄청 중요해요. 뭐 할 때 중요한지 아세요? 자 보세요.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을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원가법이에요. 근데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일괄평가한다 그래요.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물만 감정평가할 일이나 토지만 감정평가할 일보다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나 원가법을 쓰는 게 아니라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쌤 저기 3, 4달 수업은 심화이론 수업이고 처음 듣는 사람도 이해시킨다 그랬잖아. 그런데 왜 자꾸 뒤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 얘기해 주느냐 하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복습하실 때 들어보시면 이 수업이 진짜 좋은 수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안 배운 게 나온다 하더라도 참고 한번 견뎌보세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하지만 얘네들을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복합부동산은 일괄평가를 하는 경우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는 게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어요. 복합 개념.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복합부동산이었어요. 객관식 자격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대비합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을 구분하세요. 무슨 부동산가? 복합부동산가. 자, 저기 가죠. 복합 무슨 부동산?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을 구분합시다. 자, 근데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2개 이상만 결합이 되면 복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몇 개 이상? 2개 이상은 몇 개부터 그러면? 2개부터. 자, 그러면 잘 봐요. 토지, 건물 이렇게 2개만 결합이 되잖아. 그러면 복합부동산이에요. 근데 법, 경기 이렇게 3개 결합되잖아.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한번 해봐요. 3개 결합되면 말 길게, 2개 결합되면 말 짧게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 결합되면 복합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합부동산 이렇게. 근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그러면 문제 한번 나갑니다. 저를 보고 OX로 대답하세요. 왜요? 너무 유치해? 저 남자분 한 분이 나는 안 볼란다 막 이렇게. 너무 유치하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유치한데 나중에 다 도움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돼요. 나도 이런 거 하기 싫어요. 진짜 하기 싫어요. 점잖게 강의하고 싶어요. 암기 방법 같은 거 나도 유치해서 나도 밤에 잘 때 이불 차고 막 그래요. 오늘 수업하고 나면 집에 가서 잘 때 이불 차고 막 내 씨 그걸 왜 했지 내가 막 그러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이 무슨 부동산이에요? 왜 부동산이에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부동산은 복합부동산이에요. 자, 문제 나갑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그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한다. 걔는 복합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복합 건물이란 게 있는데 복합 건물은 그냥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목을 복합 부동산이 아니니까 복합 건물. 복합 건물은 건물 하나에 주거 용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에 꼭 있어야 된다고? 주거 용도. 그러니까 주거 용도가 없으면 복합 건물이라는 단어를 주지 않아. 그럼 주거는 꼭 있어야 돼. 그럼 주거 용도와 공업 용도가 결합되면 복합 건물은 맞는데 이런 복합 건물은 없어. 왜냐 공업 용도와 주거 용도는 하나의 건물에서 이용되기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주상 복합 건물은 있어요? 예, 있어요. 상업 용도는 주거 용도가 위에 있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주거 용도는 밑에 상업 용도가 있으면 편리하니까. 그래서 복합 건물은 고유명사처럼 주상 복합 하나밖에 없다 그래. 무슨 복합? 주상 복합.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할 때 일괄평가라는 게 있고요. 구분평가라는 게 있는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감정평가할 때 일괄평가한다 그래요. 근데 복합 건물은 건물 하나에 상업 용도의 가격과 주거 용도의 가격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누가 비쌀까요? 상업 용도가 비쌀까요? 그냥 비쌀까요? 훨씬 비쌀까요? 훨씬 비싸요. 양 몇 배? 상업 용도는 주거 용도의 양 몇 배? 평균 2배. 전용 면적까지 생각해보면 양 4배까지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당 1,000만 원 하는 지역에 가면요. 상가 분양은 평당 2천만 원에 해요. 근데 주거 용도는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그러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거의 다 써요? 요즘 거의 다 써요. 확장하기 때문에 거의 다 써요. 근데 주거 용도는 전용 면적 예를 들면 85제곱미터 같은 85제곱미터 다 써요? 반밖에 못 써요. 반밖에.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 이제 우리가 면적을 계산해 보면요. 한 4배까지도 비싸요. 상업 용도가. 그러면
요거 평당 얼마, 요거 평당 얼마 이렇게 구분해 줘야 되겠지. 무슨 평가? 구분평가. 똑같이 복합으로 출발하더라도 복합 부동산은 한 번에 무슨 평가? 일괄. 복합 건물의 용도가 다르니까 구분해 준다. 요거는 단어로 암기하시면 오래 못 갈 거예요. 내용을 알아야 돼. 복합 부동산은 누구랑 누구를 한 번에 처리하니까,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처리하니까 일괄 평가해 주고, 복합 건물 안에는 사업 용도도 있고 주거 용도도 있습니까? 각각 가격을 뭐해서 준다? 구분해 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복합 부동산은 구분 평가하고 복합 건물은 일괄 평가한다. 그럼 이것도 X가 되는 겁니다. 복합 부동산이 일괄 평가고요. 복합 건물은 구분 평가를 합니다. 뭔지 알겠죠? 예. 자, 민법 99조 1항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부동산이라 그랬냐면 토지와 그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토지는 우리가 앞으로 진짜 많이 볼 거예요. 토지는 어떻게 볼 건지 아세요? 지목에 따른 분류해서 전답 과수원, 대, 공장용지, 하천, 국어, 제방, 유지, 종교용지, 사적지 이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 택지 부지,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나지 건부지, 맹지 대지, 법지 빈지, 유유지 휴안지, 공지 공안지, 소지 원지, 법지 빈지는 했지. 그다음에 선하지 막시, 한계지 막시 이렇게 계속 볼 거예요. 토지는 앞으로 엄청 많이 볼 거고, 얘는 시험 반드시 나와요. 토지와 그정착물 할 때 토지는 많이 볼 거고, 잠깐 정착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민법 99조 1항에서는 토지와 그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토지는 좀 이따 볼 거니까 그정착물, 즉 토지 정착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세요. 자, 잘 들으세요. 이게 눈이거든요. 눈으로 봤을 땐 둘 다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야. 근데 법률적으로 둘로 구분해요. 법적으로. 하나는 종속 정착물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독립 정착물이라는 게 있어요. 종속 정착물은 뭐냐면 토지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 위에 것까지 소유권이 미쳐. 그럼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그 정착물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 근데 독립 정착물은요, 토지 소유자 따로, 이 정착물 소유자 따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로 된다는 게 아니고 따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독립 정착물입니다. 자, 그러면 종속 정착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종속 정착물은 담장이에요. 토지 갖고 있으면 당연히 담장에 대한 소유권이 미쳐 안 미쳐? 미치겠지. 맞죠? 그 다음에 미분리 과실. 미분리 과실이 뭐예요? 사과나무에 걸려있는 사과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목. 나무야 나무. 그 다음에 농작물이요 농작물. 이런 것들은 다 종속 정착물이에요. 그럼 독립 정착물이 몇 개 있냐면 딱 4개 있어요. 그럼 공부하는 방법 나왔네. 독립 정착물 몇 개 암기? 4개 암기. 나머지는 싹 다 종속. 자, 그럼 지금부터 독립 정착물 갑니다. 방금 하나 배운 거 있어요. 건물이요. 건물. 자, 토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건물 소유권까지 소유권 미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 법은요,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다룬다 그랬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다룰 수 있어 없어? 있어. 됐어요? 두 번째, 미분리 과실. 쌤, 방금 미분리 과실은 종속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종속이라고 했어요. 수목. 쌤, 방금 수목은 종속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수목 종속이라고 했어요. 수목이란 수목의 집단 같은 거. 그 다음에 농작물. 쌤, 방금 농작물은 종속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종속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미분리 과실은 원래 종속이 맞아요. 근데 이 미분리 과실 주변으로요, 관습법상 명인 방법을 갖춘다 그래요. 명인 방법이란 건 이제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울 건데요, 이 미분리 과실 주변으로 막 팻말을 치면서 내 거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독립이 될 수 있어요. 뭐를 갖추면? 명인 방법을 갖추면. 수목도요, 그 주변으로 관습법상 뭐를 갖추기 시작하면?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이 될 수 있고요. 얘는요, 준부동산이에요. 뭐라고? 준부동산은 등기돼야 안 돼요. 등기해버리면 이때는 수목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등기하는 순간,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순간 임목이 돼요. 뭐라고요? 얘 독립이 될 수 있어요. 등기하는 순간. 그 다음에 내 땅이 아니고 타인 토지일 때, 타인 토지에 재배된 농작물은요, 독립으로 처리합니다. 타인 토지 뭐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7번 보세요. 자, 토지를 갑이 가지고 있어요. 듣고 계세요? 갑이 여기 농작물을 재배했어요. 이 농작물 누구 거? 갑 거. 자기 토지일 때는 농작물은 종속이에요. 알겠죠? 근데 갑 땅에다가 을이 농작물을 재배했어요. 그럼 갑을 갖다가 우리는 토지 소유자 그래요. 그럼 을을 뭐라고 하냐면 경작자 그래요. 그럼 이 경작자는요, 누구 땅에다가? 타인 토지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농작물은 갑 거, 을 거? 을 거. 그러면 종속이야, 독립이야? 독립이지. 토지랑 다르지. 그러면 을은요, 갑에다가 매달 임대료를 지불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보통은 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하지.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남의 땅을 공짜로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이때는 을은요, 갑의 땅을 사용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있다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권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권원이 있어. 그럼 당연히 독립 맞나요? 근데 이거 좀 특이한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정당한 권원이 없다 하더라도 성숙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준다는 게 우리 민법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런 판결이 있어요. 판례. 우리 민법에서는요, 을이 갑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하면서요,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합법이야, 불법이야? 그럼 을은 갑의 땅을 사용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없지? 근데도요, 농작물이 성숙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갑이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자의 권리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우리 민법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권한이 있고 없고는 관계없네. 성숙만 되면 어디에 재배된 농작물은, 타인 토지에 재배된 농작물은 종주국으로 봐요? 독립으로 봐요? 독립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 상당히 중요한 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민법에서는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타인 토지라도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를 타주점이라 그래요? 자주점이라 그래요? 자주점이라 그래요. 남의 땅이라도요,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20년간 자신의 토지 소유권 위에서, 소유권이라는 권리 위에서 잠잔 자, 우리 민법은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때는 그 사람에게 소유권 취득해 줍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성숙될 때 나타나서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내 거,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지. 성숙되면 소유권 그동안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준다는 게 우리 민법 판례의 태도입니다. 알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계룡은요, 수업 시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은 민법이고 계룡은 둘 다 1차 과목인데요. 누구는요?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네요. 그죠? 예. 잠자다가 깜짝 놀랐죠? 예. 잠자다가 방금 잠자신 분들은 제가 보호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민법에서는 어디서 잠자면 안 되고, 권리 위에서 잠자면 안 되고, 보호받지 못하고, 계론에서는요, 수업 시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고, 공통점은요,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잠자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보호받을 수 없으니까. 절 보세요. 토지정착물은 종속과 독립이 있습니까? 종속이 어떤 게 있는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독립이 몇 개 있는데, 요거 4개 말고는 다 종속이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돼, 종속이. 독립 4개를 할 건데, 첫 번째는 건물이요. 두 번째는 꼭 오른쪽 걸 먼저.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 요렇게. 또 꼭 오른쪽 거 먼저.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그 다음에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된 농작물. 요런 것들은 독립으로 본다. 됐나요? 공부하는 방법이었고요. 이번에는 부동산 정착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는 토지 정착물이었고요. 지금은 부동산 정착물이요.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부동산 그러면 주로 토지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토지 그러면 토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탁에서도요, 토지 신탁과 부동산 신탁을 구분하거든요. 완성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부동산 신탁이라고 하고요. 토지만 맡기면 특별히 토지 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제가 토지 정착물이 아니라 부동산 정착물을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부동산 정착물. 얘는 주로 토지가 아니라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물건이에요. 어디다? 건물. 근데 얘는 진짜 부동산 정착물이 있고요. 단순 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동산의 반대말이 뭐죠? 부동산이죠. 그럼 이 정착물은 이제 부동산이 된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착물은 뭐라고요? 부동산.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정착물로 취급되면 부동산에 뭐라 그랬어요? 일부라 그랬죠? 그럼 부동산과 운명을, 그럼 부동산 매매할 때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겠어 안 되겠어? 같이 이전돼요. 이거 팔겠다는 얘기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이전돼요. 근데 동산으로 취급되는 것들은 부동산으로부터는 완전히 독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팔리더라도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칠판 보세요. 제가 칠판에 그리고 있는 게 변기인데요. 같은 변기라도 아파트,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변기는 이제 정착물로 봐요. 맞나요? 부동산에 뭐예요? 일부예요. 따라서 부동산 팔리면 매수자에게 변기 소유권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요. 이사 갈 때 변기 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변기는 뭐니까?
정착물. 여러분들은 앞으로 중개업 하실 때요. 이거 놔두고 가라고 해야 됩니까? 떼서 가라고 해야 됩니까? 놔두고 가라고 해야 됩니다. 걔는 뭐니까요? 정착물이니까. 근데 변기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변기도 있을 거예요. 변기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변기는 단순 뭐로 봐요? 동산으로 봐요. 그럼 얘는 부동산에 뭐예요? 독립이에요. 부동산에 이 상가 소유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변기 소유권이 매수액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정착물들은 원래 건축 자재였으니까 건축 자재는 동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동산에 설치됨에 따라서 정착물이 이제는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착물의 원래 정체는 뭐였는데? 동산이었는데 얘가 부동산에 설치가 되면서 정착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착물인지 동산인지를 구분하는 시력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정착물은 같이 넘어가 버리고 동산은 안 넘어가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 궁금해요? 궁금하면 칠판 보세요. 궁금하면 칠판 보세요. 자,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4가지가 있어요. 부착, 성격, 의도, 관계. 부착, 성격, 의도, 관계. 부착, 성격, 의도, 관계. 부착, 성격, 의도, 관계. 견고하게 부착이 돼 있어서 제거가 어렵다. 그럼 정착물이에요. 쉽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다. 부착이 견고하게 돼 있지 않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제거가 쉬우면 동산, 제거가 잘 안 되면 정착물입니다. 예컨대 인터폰이나 창틀 이런 것들은 견고하게 딱 부착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착물. 근데 액자, 시계, 벽시계, 그 다음에 거울 이런 것들은 떴다 붙였다가 용이하죠. 이런 것들은 동산입니다. 예외 규정 하나 있습니다. 제거가 쉽긴 한데 그놈을 제거했더니만 부동산 전체의 효용이 너무 많이 준다. 이러면 또 정착물로 보게 돼요. 예컨대 여러분들 요즘 수도꼭지 말고요. 옛날 형태 수도꼭지 있을 거예요. 옛날 수도꼭지는 드라이브로 딱 풀면요. 쉽게 풀려. 그러면 제거가 쉽다고 볼 수도 있어. 근데 건물에서 수도꼭지를 다 제거해버리는 거지. 그 건물은 물을 못 트는 건물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면 걔는 제거해서는 안 될 것을 억지로 제거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효용이 너무 많이 줄어. 걔는 정착물. 암기하지 말고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운율을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보시고 쉽게 제거되면 동산. 이상 소리 하지 말고 제가 물으면 내가 쉽게 제거되면 하는데 본인도 쉽게 제거되면 그러면 어떡해? 내가 물었을 때 동산, 정착물 이렇게 해야지. 알겠죠? 예,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쉽게 제거되면 동산, 쉽게 제거되지 않으면 정착물. 쉽게 제거되긴 한데 효용이 너무 많이 줄면 정착물.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쉽게 될 수 있어. 동산, 쉽게 제거되지 않아. 정착물. 쉽게 제거되는데 효용이 너무 많이 줄어. 정착물. 이번에는 성격. 성격상 정착물이 있어요. 처음부터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 제작이 된 거. 정착물이고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 제작이 되지 않은 거. 동산입니다. 예컨대 책상이나 의자는 통상 동산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사 갈 때 가져가시면 돼요. 집에 책상 의자, 애들 책상 의자 가져가셔요. 그런데 독서실용 책걸상, 그 다음에 학원용 책걸상 이런 것들은요. 처음부터 학원이라는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독서실이라는 용도에 맞도록 특별 제작이 된 거예요. 그거는 정착물이 됩니다. 알겠죠? 예. 제가 우리 학원 이 학원을 갖다가 9년 전에 제가 샀어요. 9년 전에. 내가 샀다 내가. 이 학원을 내가 9년 전에 샀어. 그래서 샀는데 그러면 나한테 판 원장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거 돈 주고 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앞에서 저기 커피숍에서 만나서 샀어요. 진짜예요. 살 때 그러면 학원 제가 얼마 이렇게 돈을 주고 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살 때 돈 주고 타고 나서 다음날 개강하러 봤더니만 책상 의자가 한 개도 없어. 내가 책상 다 샀는데.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성격상 이런 건 정착물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학원이나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 제작이 된 것들은 정착물이에요. 혹시 독서실을 운영하시는 분이 독서실을 팔았어요. 그러면 독서실 책상 의자 통상적으로 같이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처음부터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 제작이 된 거니까 그건 정착물입니다. 알겠어요? 세 번째, 설치한 의도가 영구적일 때는 정착물이고요. 일시적일 때는 동산입니다. 이건 들어보면 그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에어컨 중에요. 이렇게 세워놓는 형태 스탠드형 에어컨 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설치 의도가 얼마든지 떼어가겠다라는 일시적 의도예요. 이런 것들은 동산인데요. 천장에 붙여놓는 시스템 에어컨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설치 의도가 영구적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죠?
정착물. 자, 마지막. 집주인. 관계, 둘의 관계가 집주인이야. 집주인을 뭐라 그래?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을 임대인 정착물이라 그래. 그럼 얘는 끝날 때 정착물로 끝나네요. 근데 새들어 사는 사람이 설치한 물건을 임차인 정착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임차인 정착물 끝날 때 뭘로 끝나요? 정착물로 끝나. 그럼 임대인 정착물도 정착물로 끝나고 임차인 정착물도 정착물로 끝나면 정착물로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임인 이렇게 끝날 때 똑같이 정착물 이렇게 한 끗 차이. 임대인 정착물과 임차인 정착물로 구분합니다. 알겠죠? 인 정착물 그러니까 이걸로 구분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이 글자가 지금은 크게 보이는데요, 시험장 가서 5개 지문 썼거나 저기 지문 4번 구석에 쳐박아놔. 잘 안 보여. 시험 끝나고 나면 여기 있었네, 임차인이 여기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칠판 볼 때랑 나중에 문제 볼 때 다르다는 거지. 그 느낌을 느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불합격하신 분들이 이렇게 어떤 분들이 많냐면 잘 못 찾는 분들이 많아. 이렇게 잘 못 찾는 분들, 실력이 부족한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좀 이렇게 틀린 지문을 잘 못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잘 못 찾아. 그런 분들이 답만 잘 못 찾는 게 아니에요. 집에 뭐도 계산기도 잘 못 찾고요. 또 이 옷이 어디 있지? 잘 못 찾고요. 전반적으로 못 찾아. 우리 딸내미가 그래요. 맨날 못 찾아. 공부도 잘 못하고 항상. 엄마 닮았나 봐. 공부 잘, 밥도 잘 못 찾고. 죽겠어. 맨날 못 찾아. 샤프 잃어버렸다고 울고 막 보면 있고. 못 찾아요. 임대인과 임차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못 찾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7번 보세요. 이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인데 이 오피스텔이 여러분들 매매 시세가 1억이래요. 이게 물론 갑이 팔겠지, 갑이. 이 갑이 이 부동산의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이걸 을한테, 이 을이 매수인이거든요. 팔려고 보니까 1억밖에 안 준대. 주변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주변 시세는 다 1억 1천만 원이에요. 근데 얘 것만 유독 1억이래. 이 오피스텔, 같은 오피스텔인데. 그래서 중개업자한테 따지는 겁니다. 아니, 주변에 내 시세 알아보니까 1억 천인데 왜 내 건 1억이야? 라고 물어봤더니만 중개업자가 한마디 합니다. 주변에 가면 이 오피스텔에 이렇게 세탁기도 붙박이로 있고 가스레인지, 에어컨 보이세요? 예, TV, 침대,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이런 게 다 이제 붙박이로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임대료도 더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1억 천만 원 받을 수가 있는데 당신 부동산에 이런 옵션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1억밖에 못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래서 하이마트로 가서 거금 5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것들 갖다가 다 설치했어요. 500만 원 하면 덮어 쓰지 뭐. 500만 원 하면. 그래서 안 된다고?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지금 그게 중요해, 안 중요해? 아니, 지금 500만 원이나 700만 원이 그게 중요해, 안 중요해? 지금 내가 수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흠뻑 젖어가지고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괜찮지? You're welcome. I'm okay. 다시 가겠습니다. 저번 때 그건 수업이 뚝 끊겨버린 거야. 다시. 자, 500만 원 하면 덮었어, 안 덮었어? 덮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금 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 옵션을 막 설치한 거지. 설치한 거 했고 아니나 다를까 1억 1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얼마야? 1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 놓고 갑자기 돌변해서 매매 계약이 끝나고 나서 요건 내가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떼어가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주인이 설치한 거, 임대인이 설치한 것은 정착물이에요. 부동산 팔리면 같이 매수자에게 소유권 넘어갑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매도인이기도 하지만 집주인이니까 임대인 맞습니까? 예, 이 집에 새 들어 살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병입니다. 병이 임차인이에요. 이 집에 새 들어 살러 온 사람이 임차인. 근데 아까 이제 요거 설치하기 전 단계라고 봐요. 그럼 이건 누가 설치했냐면 얘가 다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고? 임차인에게 있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 팔리더라도 소유권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봐요, 동산으로 봐요? 동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건이라도요. 집주인, 임대인이 설치하면 뭐고요? 정착물. 새 들어 사는 사람 임차인 설치하면 동산입니다. 자, 그런데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가 통상 4+1이라 그래요. 5라고 하진 않고 4+1. 아까 부착, 성격, 의도 관계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 받고요. 하나 더. 당사자 간에 자, 같은 말입니다. 자, 따라봐요. 계약, 합의, 동의. 요 세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했어, 특별히. 동의가 있었어, 합의가 있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에 우선해요. 우선한다는 말은 아까 얘기 드렸던 거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아까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을 뭐라 그랬어요? 동산이라 그랬어요. 맞죠? 자, 그럼 7번 봐요. 임차인이 여기다가 막 이런 옵션들을 설치했어요. 계약 기간 2년 했어요. 근데 이 계약 기간 2년 하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2년 뒤에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랑 결혼할 거래. 그래서 이 1인용 살림들이 다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신혼살림 새로 살 거니까. 그래서 이사 갈 때 이거 놔두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임대인 기분 좋아가지고 좋아요. 원래 임대료가 45만 원인데 40만 원으로 5만 원 월세를 까드릴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에 특약상으로 뭐로? 특약이 뭐죠? 특별 계약. 특별 계약이 특약이거든요. 특별 계약상으로 썼어요. 명시했어. 임대차 계약 끝나고 놔두고 가겠어.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다 끝나가요. 이제 다음 달이 만기야. 계약 만기. 2년 뒤가 됐는데 사귀던 여자친구랑 깨져버렸어요. 남녀 관계 모르거든요. 남녀 관계 모르거든요. 2년 뒤에 결혼하기로 해도 우리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 엎어진 적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아무튼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아무튼 결혼하기로 했는데 여자친구랑 깨졌어요. 얘는 더 필요한 거지 이게. 그래서 얘가 갑자기 이건 내가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소유권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때는 정착물이 되어버려요. 원래는 임차인 정착물은 뭐지만 동산이지만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나 동의가 있다면 그게 우선하니까. 그래서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부착, 성격, 의도, 관계를 받고 계약 추가됩니다. 계약 대신에 쓸 수 있는 말 합의, 동의. 되셨어요? 예. 자, 그런데 아무리 이 기준을 다 적용해봐도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 이럴 때는 우리 법은 매수자 손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할 때는요. 일단 이거는 정착물로 처리해요. 뭘로? 정착물. 그래서 매수자에게 소유권 넘겨버립니다. 불분명할 때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정착물로 봅니다. 대부분은 정착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 문제에서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외우지 마세요. 자연식생 신경 쓰지 마세요.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됐습니다. 이런 것들 나오면 전부 다 정착물. 아까 말씀드렸던 정착물이지 아닌지가 불분명할 때도 다 정착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임차인 정착물. 임차인 정착물은 뭐라 그랬죠? 동산이라 그랬죠. 뒤에 뭐가 붙어 있어도 정착물이란 말이 붙어 있어도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경작 수확물. 자, 구분 한번 해볼게요.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은 정착물인데 경작 수확물은 베어낸 거 얘기한 거예요. 수확된 거. 당연히 동산이고 가식 중에 있는 수목, 이식 중에 있는 수목이 있습니다. 자, 옮겨지고 있는 나무를 옮겨지고 있는 나무를 이식이라고 하고요. 옮겨지기 전에 잠깐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를 가식이라 그래요. 가식할 때 가짜가 무슨 가짜냐면요. 가면할 때 가짜예요. 가면할 때. 그럼 가식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정식이에요. 진짜로 심어놓은 나무를 정식이라고 하고요. 가짜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를 가식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동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악센트를 좀 줄게요. 임차인 정착물에서는 차가 악센트고요. 경작 수확물에서는 수학이 악센트고요. 가식은 그냥 가식이 악센트예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임차인이 설치했다거나 수확된 거라든지 옮겨지고 있기 전에 잠깐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는 가식, 이식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동산. 공부하는 방법은 동산 3종을 암기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설치한 거? 임차인이 설치한 거. 두 번째는 베어낸 거 경작, 수확물. 옮겨지기 전에 잠깐 임시로 심어놓는 가식, 이식 중에 있는 수목들은 동산. 나머지는 싹 다 정착물.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 교재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교재 출발합니다. 31쪽. 자, 교재 31쪽에 가시니까 1번에 부동산의 개념이 나올 거예요. 찾으셨나요? 예. 부동산의 개념 첫 번째 줄에 리얼 이스테이트라는 단어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한 줄 더 내려오시니까 대문자 리얼 이스테이트 있습니까? 그것도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소문자 리얼 이스테이트는 부동산, 대문자 리얼 이스테이트는 부동산학. 기억나세요? 예. 그 밑에 가로 1번에 가시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말이 나옵니까? 거기는 별표를 하나 내려놓으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요. 법경기 보입니까? 근데 법과 경제 위에 뭐라고 돼 있어? 무형. 기술적 위에 유형. 법 보니까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 있습니까?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 니은에 체크 한번 해보세요. 광의의 부동산 니은. 자, 협광의를 구분할 때는 뭘로 구분한다? 준부동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있죠. 생산 요소 옆에다가 생산재라고 한번 써봐요. 생산 요소 옆에다가 뭐요? 생산재, 그리고 소비재, 상품. 기술적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가로 2번으로 가시니까 복합부동산이 있습니까? 복합부동산은 동그라미 1번, 2번을 한번 묶어주시고요.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동그라미 3번에 일괄평가라는 글자 동그라미 하시고 한 석 줄 내려와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한번 하시고 두 개를 연결 한번 해주세요. 우리 개론에서 일괄평가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법을 쓴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쓴다. 아직은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중요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기셔서 핵심 정리하고 나옵니까? 핵심 정리 체크 표시 하나 하시고
핵심 정리 체크하셨으면 1번, 2번을 묶어줍니다. 1번, 2번 묶으시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법경기가 뜨면 무슨 부동산이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것은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은 법률상의 개념인가요? 아니면 활동상의 개념인가요? 활동. 법률적으로는 따로따로 보니까. 그리고 주거 용도와 상업 용도가 건물 하나에 있으면 주상 복합 건물이라 그랬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3번에 경제적 개념이란 표현이 나옵니까? 다른 건 됐고 동그라미 3번에 생산요소, 생산재와 동그라미 4번에 소비재라는 글자를 묶어주세요. 동그라미 3번하고 4번하고 묶었습니까? 예. 3번 생산요소 저 끝에 가니까 파생간접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파생간접. 소비재 한 줄 내려오시니까 본원적 수요, 직접 수요란 말이 나옵니다. 본원, 직접,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본원적으로 수요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수요고? 소비재에 대한 수요고, 생산재에 대한 수요는 그로부터 뭐 되는 거? 파생되는 거, 간접되는 수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나옵니까? 밑줄을 쭉 그어놓으세요.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요소, 생산재이지만 위락용이나 공원용 토지처럼 소비재로 사용될 수도 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지는 일반적으로 뭡니다? 생산재입니다. 하지만 소비재로 사용되는 경우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십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핵심 정리에서 준부동산 나옵니까? 예. 준부동산은 1번, 2번, 3번을 묶으시고요. 1번, 2번, 3번을 묶으시고요. 제가 잠깐 2번을 읽어볼게요. 준부동산은 법률적 효과로서 소유권 저당권의 대상이 되고 찾았습니까? 저당권 동그라미.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 찾았습니까? 감정평가 동그라미. 그 보니까 중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찾았습니까? 중개 동그라미. 중개 위에다가는 두 개를 써보세요. 재단, 임목. 중개 위에다가는 재단, 임목. 중개는 누구랑 누구랑만 돼요? 재단과 임목. 3번에 보시니까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준부동산에는 자동차, 건설기기, 항공기, 선박 보이세요? 선박 위에다 쓰세요. 기계.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보이십니까? 광업재단 밑에다 쓰세요. 재단. 재단. 어업권, 임목 등이 있다 찾았습니까? 임목 밑에다 쓰세요. 기타. 기타. 그럼 준부동산 3종 시작. 기계, 재단, 기타. 준부동산은 뭐 할 수 있어요? 저당권 되고요. 감정평가 되고요. 중개 되고요. 중개는 몇 개만? 2개만. 재단하고 임목하고만. 되셨어요? 예. 한 장을 넘겨보셔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가로 3번에 토지정착물 보입니까? 별표 한 개 때리세요. 토지정착물. 동그라미 1번에 종속정착물 보이세요? 2번에 독립정착물 보이세요? 우리는 독립정착물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독립정착물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를 묶어보아요. 독립정착물 밑에 4개를 묶어보았어요? 그리고 독립정착물 옆에다가 숫자 4를 딱 크게 써놓으세요. 숫자 4. 독립정착물 몇 개? 4개. 4개 어떤 거 있는지 압니까? 요거 4개 말고는 싹 다 종속.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봐요. 가로 4번에 부동산 정착물 찾았습니까? 자, 부동산 정착물 체크 표시 한번 하시고요.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을 묶어보아요. 기역에 무슨 정착물? 부동산 정착물. 니은에 뭐요? 동산. 그럼 대답해봐요. 부동산 정착물은 부동산의 뭐라서? 일부라서 부동산 팔리면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동산은 부동산으로부터는 뭐라서? 독립이라서 부동산이 팔리더라도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독립 2번에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나옵니까? 옆에다가 써봐요. 4 플러스 1. 5라고 하지 말고 4 플러스 1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기역부터 리을까지 묶어볼까요? 자, 보라돌이, 보라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4개 시작. 부착, 성격, 의도, 관계. 그리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당사자 간의 계약, 합의, 동의 존재도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기역부터 리을까지 받고 당사자 간의 계약, 합의, 동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예. 한 장을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셔서 핵심 정리로 가보아요. 핵심 정리로 가보았나요? 체크하시고 핵심 정리에다가 1번을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1번. 자, 보라돌이만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돌이만. 정착물인지 아닌지 뭐 할 때는, 불분명할 때는 그것은 뭘로 취급한다? 정착물로 구분한다. 됐습니까? 그 밑에 3번, 4번을 묶어보아요. 3번, 4번을 묶어보았나요? 예, 3번에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은 부동산이 뭔데? 정착물인데. 그래서 부동산 팔리면 소유권에 같이 넘어가는데 4번 중요합니다. 첫 번째요. 임차인 정착물. 두 번째. 경작수확물. 세 번째, 가식이나 이식 중에 있는 수목은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니까요? 동산이니까.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고요. 2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길잡이 문제 1번. 요거 나중에 제가 숙제로 다 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게
아닌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그럼 대답해봐요. 독립이 몇 개 있는데? 4개 있는데 그게 아닌 거 찾으면 돼. 4개 아닌 거. 자, 일단 건물은 그 4개 맞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은 그 4개 맞아요? 그러면 국어는요? 답은 몇 번? 3번. 선생님 국어 뭔데? 묻지 말라고. 나한테 국어를 묻지 말라고. 국어를 묻지 말라고. 국어는 4개가 아니라고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은 4개 맞아요? 권원에서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4개 맞아요? 예, 그래서 독립 몇 개? 4개. 나머지는 싹 다 종속. 여기는 종속 찾으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 몇 번? 3번. 2번 문제.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죠? 이거 답만 보겠습니다. 답 몇 번이라고 돼 있나요? 선생님 답만 봐도 되나? 예, 답만 봐도 돼요. 답 읽어볼게요.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돼 있죠? 뭐 띠까? 뭐를 띠는다고? 불을 띠면 돼요. 임차인을 왜 떼어 그랬다. 그걸 왜 떼어? 그게 핵심인데 그걸 왜 떼어?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할 때 불을 떼면 된다고. 그러니까 임차인을 방금 뗀 분들 다시 살리세요. 죽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살아날 거야. 걔는 다시 살리고 흉지 압박 거상 그걸로 살리세요. 이렇게 살리시고 이렇게. 그럼 임차인 정착물은 뭐로 간주되는 게? 동산으로 간주되는 게 원칙이죠. 임대인 정착물이 정착물이고 부동산이고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입니다. 됐나요? 예, 한 절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제2절에 부동산의 분류. 1번에 보니까 토지의 분류 나옵니까? 아까 제가 민법 99조 1항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부동산이라 그랬어? 토지와 그 정착물 부동산이라 그랬어? 그 정착물은 봤어 안 봤어? 봤어. 그럼 이제 토지 볼 차례. 뭐 볼 차례라고요? 토지. 본격적으로 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